자, 오늘 톡톡톡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려고? 춤추면서 하려고? 해?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은 갑자기 그 그냥 편의상으로 보풀아기라고 부르는 음,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자신에게 이런 아이가 계속 쫓아오고, 이 음, 아이를 계속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뭐 엄마를 찾아줄지, 에 대한 질문이. 음. 네. 뭐 저라면 뭐 당연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그 112라던가 어쨌든 그런 그 지원을 주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알아봐서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속적인 관심은 갖고 제가 도우려는 바를 하되 그런데 과연 나서서 막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알아봐 주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가장 하경이 너는 중점이 되는 너는 네 얘기는 안 해? 이야기인데, 네 얘기는 안 해? 아, 어. 까먹었어요. 저는 일단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계속 갑자기 모르는 애가 계속 따라다니고 엄마도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찾으러 다닌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시설들에 일단은 전화를 해서 맡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책임을 지거나 뭐 열심히 생활에 지장을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도우지 못할 것 같고, 최소한의 도움과 이 아이가 지금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판별이 된 이상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결론은 친구들과 그 슈가맨 음, 그분하고 있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이야기는 미루와 친구들의 여정? 여정은 아니고 어떤 음, 사건인데, 음, 미루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나서 고민이 이을 계속하고, 그 후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 어떤 간호사? 의사 박 음, 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께 음,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음. 만약에 자신이 이 미로와 친구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요. 그 자신이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누구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임신한 당사자인 거야? 아니면 임신한 친구를 둔 여기 이 글의 주인공 역할 하는 애인 거야? 아니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입장이 달라질 것 미루요. 같아. 미루? 미루예요. 자신의 네. 주변 친구가 그런 상황이다? 미루가 아닌가? 미루가 임신한 애야? 네. 그렇구나. 미루가. 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어, 감정이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진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생겨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아,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뭐 부모도 막 뭐라고 할 거고, 사회 시선도 안 좋을 거고, 또 자기가 과연 혼자 힘으로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머리로는 아, 그 아이의 생명, 신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온전히 잘 그 지켜내는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너는 256, 너는 너는 저라면 저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친구라면은 전 선택에는 그 당사자 만약에 그 당사자 입장이라면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른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의사? 음, 간호사인지 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에게 조언을 구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것 같고 친구였으면 선택엔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중요한 선택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잠깐의 도움은 될지라도 그렇게 크게 그 사람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냥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256쪽에 나오는 그 언니의 일기를 이 주인공이 읽고 그 작은 그 보풀아기 음, 그 아이와 언니의 일기 속에 있는 아기의 존재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또 비슷한 그거긴 한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이 아이와 언니를 만나게 했을 것 같은지 이런 네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네. 음.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타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판타지 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 그것 역시 이제 언니가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언니에게 그게 그, 또다시 상처, 2차 가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그거는 만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는 판타지로 그리고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응어리,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아이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자기 안에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죄책감,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상처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안에 화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그 언니도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아이 보풀아기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하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이 태어나도 또 뭐, 병 때문에 뭐, 사고로 뭐,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 역시, 물론 뭐,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하나로서 어쨌든,
자기 화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그 화해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만나게 해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언니를 중심에 놓고 그 언니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건가 그거를 어쨌든 제 1순위로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니를 가장 1순위로 둘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보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언니에게도 엄마와의 갈등, 이런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시 그런 기억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언니가 원한다면 만나는 게 맞지만, 만났을 때도 이 아이가 과연 이것을 이 아이에게 굉장한 혼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굳이 막 열심히 만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두 사람 다 원하고 혼란이 없다면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끝이. 네, 수고했습니다. 자, 톡톡톡. 왜 제목이 톡톡톡이야? 그 아이가 인사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자주 톡톡. 음, 아이의 인사. 네. 또, 또라고 물어서 당황스럽지. 네. 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48쪽. 네. 48쪽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또라고 말한 이유가 아, 있어요. 언니의 버릇. 언니의 버릇.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 되는 거야? 아이와 언니가 관련이 있다. 관련되는, 연결되는 그 지점인 거죠. 톡톡톡이라는 것들이 아이와 언니가 사실은 두 사람이 연결될 거라고 우리 생각을 못 했잖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사건으로 밝혀지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톡톡톡 제목이나 그 전에 행동에 의해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준 어떤 그런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고, 3번. 톡톡톡이 또 갖는 의미는 또 뭘까? 또 다른 해석을 한다라면. 음, 톡톡톡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 톡톡톡.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톡톡톡이라는 말 혹시 쓰는 경우 없어? 일상적으로요? 일상적으로 톡톡톡이라는 말. 어떤데 톡톡톡이라는 그런 말은 어느 경우에 쓰냐고. 노크? 노크할 때 톡톡톡. 노크. 노크가 뭐, 어떤 행위야, 노크가. 내 자신이 있다는 그런 존재를 어. 드러내는. 자신 있다는 존재를 드러내는 게 네. 노크다. 지금 화장실에서 나 안에 아니, 들어있다. 아니, 어. 아니. 어, 너 언제 노크? 노크해? 교무실 들어갈 어? 때. 뭐라고? 네, 교무실 들어갈 때, 교무실 들어갈 때 노크하는 이유는 뭐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어떤 그런 신호잖아. 네. 아니면 뭐 똑똑똑 누르는 데는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냐? 어? 혹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문을 벌컥 열었는데 뭐 거기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되어서 이 톡톡톡을 해석을 한다면 연결을 짓는다면
미루? 미루가 뭐? 아, 여러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미루, 미루가, 음, 미루, 미루에게 음, 아이란, 악이란 존재가 굉장히 음, 껄끄름하고 어려운 존재로 다가오는데, 음. 그래서, 네,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톡톡톡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몰라. 근데 우리가 그 해석을 했을 때 왜 제목이 톡톡톡일까? 톡톡톡이라는 소리가 언제 뭐 나는 소리인가? 아니면 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사실은 톡톡톡이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 노크 어떤 그런 신호고. 그러면 노크 그런 신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노크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관계들, 결국은 이 보풀아기가 그 엄마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막 연결했던 그 관계들, 어? 나를 들여보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서로를 어떤 확인한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근데 또 듣다 보면, 근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건 좀 말이 안 돼. 억지스러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은 어떤 문제, 어떤 글감을 소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톡톡톡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야? 미혼, 미혼모와 아,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 그렇지. 청소년, 낙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임시 성과 사랑. 그리고 뭐, 낙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논의되지 않는, 활발히 논의되지 아니하고 그좀 이렇게 감춰진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작품화해서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작가 공지 선생님의 입장은 뭐 견해는 뭔 거야? 어떤 공지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은 뭔 거야? 공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 어, 음, 그, 이 수상자 인터뷰를 읽어봤을 때는 음, 그 낙태와 임신, 성에 대해 모두 함께 더 진중해지고 음, 작은 크기인 사람인 태아의 존재를 함께 생각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런 음, 입장을 책을 쓴 게 아닐까. 음. 그러면 그런 작가의 견해에 대해서 하경이는 동의가 돼?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어, 원래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음, 근데 다른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었는데 요 이슈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였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태에 관한 법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낙태법에 대해서 개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그런 상태.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어? 음, 금지했었어, 과거에. 몇 개월, 아, 네.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 특별한 상황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종류야.
하나는 그러니까 범죄에 의해서 뭐 강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성폭행이라던가 이러한 거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돼. 또 한 가지는 그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그 태아의 상태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장애라는 것들이 분명해서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돼.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낙태가 불법이어가지고 낙태를 하는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도 처벌받고, 그 낙태하는 여성도 처벌받고, 뭐 이런 식의 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선생님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낙태법이 문제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낙태법을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 그것들이 오랫동안은 그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들의 주장이. 그러다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아까 말한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남으로써 낙태법이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면 안으로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고 법률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낙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그 하는 부분들이 이른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들 중에는 어, 자기 자기 결정권, 즉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여성이 자기 몸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임신을 몸의 변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뭐가 생겨난 것,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이 톡톡톡이라는 저자의 책은 그것이 아니라 태아가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바 그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에 뭘 중요시하냐면 생명권을 중요시해. 태아의 생명권. 요 자체가 생명이다. 근데 낙태는 살인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인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룰이잖아. 그러하니 태아를 역시 낙태하는 건 역시 생명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요 부분에 따르면 이들은 이걸 뭐로 보지 않는 거야? 인격체라던가 생명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거야. 그냥 몸에 있는 몸의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떤 견해로 바라보냐. 또 한 가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은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수정체가 여성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어? 결국은 남성의 뭐와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그 수정된 어떤 그런 상태잖아.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 요 남성의 뭐 부분? 정자 부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성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얘기기도 하다는 거야? 남자의 남자? 아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아이니 그 남자의 아이를 여자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네. 주장이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또 나뉘어. 하나는 이 책에서 또 좀 비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책 어디를 보면 되냐면 74쪽.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하경이. 다섯째 줄이요? 아, 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쫑아 선배는 알아야지. 아, 미루가 또 고개를 저었다. 말하기 싫어. 오빠가 나 미워하면 어떡해. 미워하긴 어떻게 미워하겠어. 이렇게 예쁘게 생긴 미루를 일단 말을 해야지. 달림이 팔짱을 꽉 끼고 끌자 미루는 마지못해 끌려왔다. 함께 아이를 만들어낸 미루의 남자가 알게 된다면 뭔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달림은 비장하게 미루를 삐딱이 뒤에 태웠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여 천천히 달렸다. 어. 결국은 이 쫑아 선배가 미루의 남자친구고 이 애기의 이제 아빠인 거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쫑아 선배는 어떤 태도를 보여?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응? 그냥 응.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아. 뭐 그게 내 아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뭐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마련해서 저기 해주겠다. 그 뭐야 낙태해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어딜 잠깐 보면 되냐면 79쪽. 네? 자, 종아가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섯째 줄. 그래, 미르도 몇 쪽이 그래요? 79쪽. 아, 그래. 이제 응, 맞아. 맞아요. 그래, 미루도 괜찮았고, 같고, 좋아. 그렇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덜컹 애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남의 일처럼 굴어도 되는 거야? 종아는 흥분해서 으악거렸다. 여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냐? 기생충 같은 놈. 달림이 종아 턱에 주먹을 날렸다. 종아도 주먹을 휘둘렀지만 제대로 때리려는 폼은 아니었다. 달림이 또박또박 말했다. 둘이 같이 도와주려면 둘이 같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둘이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거고, 거기 종아는 부분. 씩씩거렸다. 거기 부분에 보면 그 종아라는 그 태도가 여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임신의 어떤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여자에게 돌리는 거야. 그 반면에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좋았으면 둘이 같이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둘이 같이 책임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그 임신과 관련되어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문제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자들이 이른바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여자가 조심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또 반대 경우도 또 있어. 어떤 경우냐면 그 아이에 대한 권리 이를 행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남자 집안에서 그 아이에 대한 주도권을 양육권이 이런 거를 남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를 잇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애 놓고 나가라는 거야. 여자만 내쫓는 거야. 그 애는 우리 집안의 애다. 뭐 우리 쌤이 있으면 이씨 집안의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의 어떤 그런 그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란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여자 몸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는 여성의 몸의 신체의 변화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결정할 문제인 건가? 아니면 그 아이를 있게 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정자가 남성에게서 왔으니
남성에게도 그 부분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낙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삼자의 문제라는 거야. 남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 그 세 주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들 세 주체로 볼 건가? 아니면 그냥 여성 혼자였던 그런 일로 볼 것인 건가? 남성 여성 둘의 일로 볼 것인 건가? 아니면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해서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른바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낙태율이 높은 어떤 그런 이유들 그리고 이제 낙태를 오히려 합법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책에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오렌지 병원 이야기가 나와. 음. 오렌지 병원. 자, 오렌지 병원은 어떤 역할이야, 이 작품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식당에 오는 손님으로 이 주인공은 음, 기울어 있고, 음, 그리고 낙태를 하는 병원이고, 그렇지. 어, 그 조언해주는 그 어른?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 어른분이 속해 있는 병원. 음. 그래서 여기 이 병원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낙태를 일삼는 어떤 그런 병원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요 부분들이 원래 산부인과 역할은 뭐야? 하경이 알고 있는 산부인과 역할은? 아기가 건강한지 체크하고 낳는 걸 도와주는 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산부인과 병원 역할이야. 근데 오렌지 병원의 역할은 뭐였던 거야? 아기를 죽이는. 낙태하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은 선생님이 이 사실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 도와주는 일보다 아기를 없애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물론 모든 산부인과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과거에 그리고 이제 그 낙태 전문 어떤 그런 산부인과가 있었다는 거지. 특히 그리고 이 오렌지 병원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 지가 응? 음? 33쪽 밑에서 일곱 개 줄. 오렌지 병원은 아, 오렌지 병원은 33쪽. 오렌지 병원은 어, 음, 그 춘구석까지 환자들은 제법 많이 왔다. 이후 시내에서 타지 멀리에서도 왔다. 그리고 그것이 오렌지 병원의 전략이었다. 오렌지 병원 특이하게 건물 뒤쪽에 있는 문을 화살표로 안내해 놨는데 거기에 후문이라고 쓰여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오렌지 병원은 여기 보면은 총구석, 어? 음. 시골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산부인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가까이에서 진료받고 또 아기를 또 잘 낳을 수 있는데 생뚱맞게 외곽에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오히려 시골에 인접한 곳에 있었다는 거지. 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법에 걸리면 안 응, 되니까 응, 도시에 있으면 너무 신고받기 쉬우니까. 응, 근데 이 수술을 해주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손님들은 어디 있든 찾아오니까 응, 그 돈을 벌기엔 상관이 없는데 응, 장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응. 전략으로 총구석을.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그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 공개적으로 낙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야. 물론 보통의 부부들 중에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낙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외에 낙태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부부관계가 아닌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혼전,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임신했다는 사실들 자체가 알려지는 거를 꺼려 한다는 거야. 응. 그 낙태한다는 사실들 자체가 이른바 주홍글씨라고 그러지. 여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뭐야, 문제가 된다는 거야. 평판이라던가 이런 앞으로 뭐 이렇게 삶의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너가 말한 대로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렌지 병원은 일부러 이렇게 시골에 위치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 결혼에 아이를 낳는 거는 결혼한 가정에서만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외에 혼 전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혼 외, 결혼 외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사회적 비난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낙태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낙태가 이제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어,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 상황에 내몰리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야. 근데도 낙태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의 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차라리 이거를 합법화 시키면 그리고 의료보험도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들이 낙태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반면에 낙태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 낙태를 금지해도 지금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하는데 낙태를 만약 뭐 했을 경우에 합법. 합법화되고 허용했을 경우에는 낙태가 너무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냐. 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명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첨예한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낙태가 만약에 그럼 줄어들려면 결국은 이른바 결혼 관계 외에도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혼전 임신이라던가 혼외 출산이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른바 청소년들의 성과 사랑, 임신, 낙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는? 하경이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제 청소년 초입에 들어온 입장에서 청소년의 성과 사랑, 임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경이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 음, 일단 생각을 안 해본 게, 음, 일단 제가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안 음, 해본 게 크지만, 음, 예. 근데, 뭐, 서로 동일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 미로처럼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일단 청소년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일단 빈번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제 하경이 같은 경우야 뭐 어떤지 모르겠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지. 근데 이제 어떤 퍼센티지 상으로 말하면 뭐 100명 중에 한 뭐 두세 명 뭐 이런 꼴들 아니면 뭐 그 수치는 더 높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다수는 아니 다수의 청소년은 아닌 거지. 하지만 소수의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 뭐 예를 들면 쉬운 말로 뭐 연애는 대학생 때 가서 해라. 어? 지금 너희는 한참 뭐 할 때다? 공부할 때다. 공부할 공부할 때니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 그 사람의 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란 부분들도 있어서 물론 하경이는 아직 이제 뭐 그런 감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호감 가는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설레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사랑이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경이는 생각이 없는데 하경이를 또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 왜 인상을 써 하경아 없어요. 아니 없어라고 제기하는 게 슬픈 일이지 그 인상 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하경이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경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고백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하경이가 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어? 아니면 뭐 나는 우리 부모님은 대학 가서 연애하라고 했어. 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연애할 수 없어. 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유보하고 미루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려고 했으나 본이 나한테 고백하는 애가 너무 멋져, 괜찮아.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나도 좋아. 라고 해서 그런 감정을 내가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하경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이 다 뭐 우리 남친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럼 하경이가 괜히 드는 생각이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 그리고 물론 그 결정은 역시 또 뭐 하경이가 선택하고 하경이 결정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제 또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이성 친구인데 그 친구로서 그냥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별 관계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여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있으면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거야. 손도 잡고 싶고, 뭐 포옹도 하고 싶고, 뭐 뽀뽀도 하고 싶고, 뭐 성관계를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는 터부시에 터부시.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터부시 됐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이른바 죄악시, 심지어는 죄악시 여겼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분위기는 또 서양의 아이들은, 미국의 아이들은 그냥 뭐해, 남녀가 그렇게 청소년이긴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이것들을 그냥 걔들은 그냥 또 뭐 한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잖아. 근데 그것도 웃긴 거 아니야? 미국 애들은 되고 한국 애들은 안 되고. 똑같은 그냥 청소년기인데.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서양의 문화,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춘향전에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춘향이가 몇 살 때 그랬는지 알아? 이몽룡이? 성춘향 이몽룡이 몇 살 때 그런 줄 알아, 혹시? 그 러브 스토리가 몇 살 때 얘기인지 아냐고. 하경아. 이팔청춘이라고 해서 16살 때, 16살. 춘향이요? 성춘향 16살 때 그런 거야, 이몽룡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3,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에 그런 사랑이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옛날에 오히려 더 그런 청소년기의 사랑이나 뭐 그때는 물론 이제 청소년이라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라는 문제들. 그래서 아, 우리 사회가 그런 청소년들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이 소수, 소수의 어른들이 있고 대다수의 어른들은 뭐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어? 조그만 자식들이, 뭐 이렇게 겁도 없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들이 훨씬 더 큰 거지. 그리고 특히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생명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수고로움.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적인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가 결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바로 자기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 어. 근데 이제 학예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좀 이렇게 그 윤리관이 엄격해가지고 어, 이른바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뭐야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윤리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 하경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의식이라던가 성의식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 하경이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그것도 또 나뉘어 하경이 나는 이렇다. 근데 나만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러하니 너도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윤리적 잣대를 나에게만 되는 게 아니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내 윤리적 잣대가 사회 보편타당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뭐다?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 윤리관을 또 이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 문제 안에 깔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여러 측면들에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오렌지 병원 원장, 예, 식성이라고 그래야 돼? 특별한 식성이 나오지. 식성 얘기가 나오지. 네. 뭔 얘기가 나와? 특별한 식성이 뭐야? 그, 그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 팔딱팔딱 음, 뛰는 되게 뭐 싱싱한 뭐 생선 음.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생선회. 회를 네, 먹는데, 뭐야? 이 말. 살아있는 생선회를 먹는 네.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란 얘기야. 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왜 그런 이야기의 시작들을 했을까? 이걸 낙, 음, 낙태 수술하는 이 원장과 이런 모습을 뭔가 더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런 특징을 더 부각시킴으로 음,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을 먹는다는 살아있는 생선회라는 말이 사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음, 특이하고. 음.
그리고 뭔가 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 낙태의 느낌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 아니었을까. 음. 오렌지 병원장에 대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렌지 오렌지 병원장에 병원장. 대한 너의 생각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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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 이렇게 고민해? 오렌지 병원장에 대해서 너는 어떤 판단하고 있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렌지 병원장에 대해서. 오렌지 병원장에 대해서는 음, 일단 크게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음, 이 오렌지 병원의 은행장이 오렌지 병원의 병원장이 음,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음, 이 모두 그 수술 환자들이 동의하고 원하는 것이었으면 괜찮지만 그 음, 여러 군데서 낳듯이 부모님이 끌고 가서 하는 경우도 나왔고 그래서 음, 마냥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렇게 큰 주관은 없는데 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이 필요한데 그냥 음, 마냥 좋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런. 음. 그래서 요 그 생존율을 갉아먹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아까 그 하경이가 말한 대로 이른바 오버랩되는 부분들,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그 낙태시키는 그 오렌지 병원의 원장의 행위가 그 살아있는 생선을 그 이렇게 먹게 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악의 화신, 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행위들로 그렇게 특별한 식성이라든가 뭐 그렇게 노는 걸로 풀어내는 거다 푸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자 그런데 수혜님이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은 뭐가 있었냐면, 어, 책에서 31쪽. 음. 얘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산채로 접시에 올려져 퍼득거리는 생선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생선 얼굴 깻잎을 덮어버렸었다. 그런 잔인무도한 상황을 만들어낸 엄마가 혐오스러워지려고 했다. 하지만 쓴 약을 물고 있는 듯한 엄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해졌다.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식당 사장일 뿐이다. 애써 폼나게 표현하자면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주방장의 자세라고나 할까? 자,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식당 사장일 뿐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손님이 요구하니까 그 살아있는 생선의 회를 뜰 수밖에 없다. 그런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냐며 혐오스럽다라고 그 엄마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이 그 딸의 생각이잖아. 자, 근데 선생님이 오렌지 병원 원장 얘기하다 왜 갑자기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치면 오렌지 병원, 음, 그 병원 원장도 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프로 음, 정신으로 무장한 음, 의사의 자세.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야. 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한번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러면 아니 사람들 중에 이럴 수 있잖아. 아니다. 오렌지 병원 원장이 하는 건 그건 잘못이다. 그런 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도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돈 번다는 게 프로 정신을 무장한 주방장의 자세라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뿐 아니냐. 엄마도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도 또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엄마도 문제고, 그 산부인과 원장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없는가? 아니, 아니면 산부인과 원장만 문제고 이 엄마는 문제가 아닌가? 산부인과 원장만 문제고 이 엄마는 문제가 아니다는 쪽에서는 그 근거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뭐야 생명 사람의 생명을 하는 것과 생선을 다루는 거는 뭐하다? 등가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어? 사람의 생명을 저기 뭐 이렇게 낙태하는 거하고 생선회 뜨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생선과 사람을 태아를 뭐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문제를 바라보는 층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하경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결국은 하경이 너라도 나중에 내가 뭐 산부인과 원장을 하고 낙태병원 낙태 뭐 수술을 하고 먹고 살림 할 수 해야지 직업이니까 해야지 손님도 요구가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나는 최소한 그런 일은 안 하겠다 그런 직업을 난 종사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런 사람을 상종을 안 하겠다 난 그 사람을 난 비난하겠다. 난 그 사람 난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까지 뭐에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도와 아니면 모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도하고 모 사이에는 개, 걸, 윷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또 이제 하경이가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면서 나는 또 어떤 지점에 그 문제들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톡톡톡 전체적으로 이 책을에 대한 뭐 소감 이 어땠어? 읽으면서 뭐 마음이 뭐 어땠어? 하경이는? 읽으면서, 음, 어, 음, 일단, 음, 청소년의 연애는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음, 사실 이 책에 나온 청소년의 연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음, 막 새로움은 없었지만, 음, 근데 이런 청소년의 고민을 보면서 음, 같이 되게 고민을 하게 됐고, 음. 그리고 이런 오렌지 병원의 병원 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냥 흔히 뭐 남 비슷하게 내 진지한 관계도 어쨌든 주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사귀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그 관계들 속에서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서로 사귀다 보면 좋아서, 서로 아까 말했듯이, 손도 잡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 인간의 또 이렇게,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하지. DNA가 번식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들을 너무 달콤하게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기가 그 DNA를 계속 번식시켜 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함께 고려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함께. 그냥 이걸 감추고 네. 숨기고 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학연이가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도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선을 가질 건지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아예 애당초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애당초 뭐 하지 말아라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예 남자친구를 안 만나면 이런 게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뭐야? 시작은 하는데, 연애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난 손까지만 잡을 거다. 더 이상의 스킨십은 안 된다.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친구 정신적인 사랑만 하는 거고 그냥 뭐 보고 싶은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해? 수준을 한정짓는 사람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뭐라고 해야 되면 청소년들의 성도 가능하다. 단 사회적 책임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야? 피임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임신이 이루어지는지, 임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즘 청소년 성교육 중에 피임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을 사회가 환영하고 잘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라면 그러면 청소년들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 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시각 자체를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층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하경이도 성교육 학교에서 받았지. 초등학교 때도 받고 중학교 때도 받고 성교육 안 받아? 중학교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중학교 때는 아직 아니었어? 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그런 비판도 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오히려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한테, 뭐 이렇게 꼴발을 맞았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 교육이 그 너무 이렇게 성교육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맥락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요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다음 주에 글쓰기 과제인데, 독서 감상문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하경의 이야기를 쓰는 거야. 이 책을 읽은 하경의 이야기들. 그래서 하경이 이 책을 읽고 어떠한 고민, 어떠한 문제이지. 아까 말한 대로 하경이가 난 별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쨌든 이 책 때문에 하경이에게 어쨌든 뭐 새롭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네가 답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독서 감상문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걸로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없고, 없어요. 아, 네. 다음 주 시험 봐? 하경이도? 다 다음 주라고 했나? 저는 시험장 다 다음 주에요. 다 다음 주.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